어찌됐든 오늘 오후에 이제 상임전국위가 열리고요. 여기서 의결까지 하면 정진석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이 법원에 가처분 신문이 예정이 돼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새 비대위원들의 인정 여부가 다시 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법원의 심리가 예정돼 있죠. 저는 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당의 율사들이 어저께 또 모여가지고 탄탄하게 법리 검토를 끝냈고 내일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고 그동안 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말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또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측이요. 원래 내일로 예정된 법원의 신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오늘 오전까지도 언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당 내부에서 뭐 그럴 필요까지 없다. 이미 뭐 비대위원 임명까지 명단까지 발표한 이 마당에 그냥 밀고 간다라는 분위기라고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원에서 기각될 거라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율사들이 검토를 다 했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도 다 했다고 얘기하거나 네. 지난번에도 인용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인용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판단이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지난번에 가처분 인용할 때 재판부가 판단한 그 판단 근거가 되는 것에 정면으로 맞섰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고위 체제로 가지 않고 다시 비대위를 꾸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지금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신문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황, 불안정한 상황을 다시 또 더 끌고 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최대한 하여튼 이런 혼란기를 좀 짧게 가져나가는 게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판단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다음 주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다음 주에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이거 진짜 언제까지 더 이 혼란 상황이 더 오래 갈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1차 이 가처분 심리 때 직접 네. 법원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어요. 근데 내일도 네.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하여튼 이게 지금 빅 이벤트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이 정면 대결. 자, 이게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네.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법조인들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가처분 때는 인용보다는 기각 의견이 좀 법조인들 사이에 좀 우세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이번 비대위와 저번 비대위 사이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없다. 바뀐 건 하나도 없죠. 바뀐 건 딱 하나입니다. 당원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당원을 판단할 때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 그래? 그러면은 당원을 바꿔서 비상 상황으로 만들자 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법원에서 이제 사정 변경이 돼서 그때 하자가 없어졌으니까 이번 비대위는 괜찮습니다라고 갈지, 아니 그때랑 사실관계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당원을 바꾸면 결국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처분 그때 심리의 가장 중요한 말은 당대표의 지위에 관련된 소송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결국 이번에 당원 바뀌어서 당대표 지위를 사실상 박탈하는 거면 그건 똑같은 건데? 라고 하면 인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법원이 정당의 의사결정에 최대한 덜 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바람인 것이고, 네. 같은 재판부라면 저는 굳이 따진다면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아하.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죠. 인용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은커녕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이게 되는 건데. 법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또 아예 다른 재판부라면 모르겠지만 네. 동일한 재판부에서 사실상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취지였단 말이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비대위보다는 최고위치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어쨌건 이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요. 이번 9월이 통틀어서 이 9월 전체가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린 운명의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내일 14일 법원 신문에 이어서 이틀 후인 16일에는요. 경찰 출석을 또 앞두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는 경찰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경찰 출석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 측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고 저는 제 변호인과 그것을 상의하도록 일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현재 당내 어떤 가처분 상황이라든지 당내 절차와 크게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씨와는 다르게 저는 출석을 거부할 의사는 없습니다. 자, 가처분 이 인용 여부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뭐 유불리, 조금 더 유리한 쪽의 어떤 분위기라면 그 다음은 나머지 지금 이벤트들은 그야말로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를 만한 이벤트들이 지금 줄줄이 이어져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마 백성민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치죠. 소환 조사 받고 소환 조사 받는 장면이 공개되는 건 이준석 전 대표한테 불리한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경찰 수사 결과가 과연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미 벌써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미 뭐 공소시효도 다 지난 측면이 있다고 하고 네. 뭔가 뭐 정황 증거나 이런 것까지 경찰이 확보해서 유죄라고 판단할 만한 거 별로 없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와요. 그러면 일종의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모욕주기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윤리위에서 징계를 또 한 번 하게 된다. 그 사실 윤리위가 처음에 징계를 할 때부터 사실 이 문제가 꼬였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의 영역은 법의 영역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 기간 동안에 뭐 대선 후보한테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모욕적으로 대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감정의 골이 쌓였다고 치죠. 뭐 그리고 증거 인멸과 관련되는 부분, 성상납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다고 치죠. 그럼 징계할 것 같으면 그냥 당권 정지 1년을 하든가 애매모호하게 징계를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뒷감당을 못해서 비대위 체제로 어거지로 좀 전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 핵심은 이준석은 안 돼.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내보내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한테 너 저항하면서 지금 표현이나 행동이 부적절했으니까 또 한 번 징계해. 다 제명이야. 이 국민들이 납득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결국 이준석 전 대표는요 끊임없이 싸우는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까지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끊임없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무조건 이 전 대표한테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